안녕하세요.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입니다. 시술이나 수술로 인해서 외부로부터의 강한 자극이나 반복적인 압력에 의해서 피부 속 깊은 층에 생긴 부작용, 바로 흉살인데요. 오늘은 이 흉살이 무엇이고 어디에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작용에 속하는 흉살. 흉살은 말 그대로 살에 생긴 흉 조직입니다. 흉터는 스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흉살은 스카 티슈, 국내에서는 주로 살에 생긴 조직이라 그래서 흉살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흉살은 일반적으로 손상된 조직이 회복할 때도 자연적인 흉살이 발생하고요. 또는 수술로 인해서 절개가 된 후에 다시 층별로 봉합을 할 때 이런 층이 좀 엇갈리거나 하면 또 만져지는 단단한 흉살로 느껴지겠죠. 이렇게 딱딱한 부분도 흉살이지만 지방 흡입이나 수술로 인해서 조직이 손상된 경우에 움푹 패이거나 주변 조직하고 달리 유연하지 않게 들러붙은 경우를 유착성 흉살이라고도 합니다. 헤어라인, 모발 이식을 했을 때는 이 헤어라인이 두꺼워지는 흉 조직이 발생할 수 있고, 거상 리프팅 시술을 했을 때, 수술을 받았을 때는 헤어라인부터 귀, 턱 라인까지 절개 부위와 박리 부위에 따른 넓은 흉살이 발생합니다. 눈 쌍꺼풀 수술 후에는 이 라인에 껴있는 듯한 두꺼운 조직, 또 앞트임이나 뒤트임을 한 경우에는 하얗게 좀 단단한 흉살이 발생합니다. 코 수술 후에도 콧대나 콧망울이 좀 두터워지는 흉살이 발생할 수 있고, 코의 콧구멍 안쪽에도 두꺼운 조직이 발생합니다. 입술이나 인중은 점막에 속하는데 점막에 흉터 또는 흉살이 발생한 경우는 정말 단단한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중 수술 후에는 눈에 보이는 두터운 조직을 보기도 하고요. 입술을 축소하거나 확대한 경우 또는 입꼬리 수술을 한 경우에는 절개 부위, 입술 안쪽 또는 바깥쪽에 단단한 하얀 결절 같은 모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마, 팔자주름, 광대나 턱 등에 필러나 지방이식, 보형물 등 외부에서 이물질을 주입한 경우에는 이물질 주입 부위 또는 이물질 주입 주변으로 단단한 섬유화된 면역 반응에 의한 흉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광대나 사각턱, 앞턱에 이런 뼈 윤곽 수술 또는 양악 수술 등을 받는 분도 많으신데요. 이런 뼈 수술 후에는 피부부터 뼈 바로 위에 있는 근육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흉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나 몸에 지방 흡입을 한 경우에는 외관으로 봤을 때도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한, 즉 결절과 유착이 동반된 단단한 흉살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주로 유착성 흉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흉살 또는 흉터가 우리 눈에는 띄지 않을 정도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기능적으로도 일상생활을 지속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기도 합니다. 광대 윤곽 수술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나서 내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부는 수술받은 광대 부위의 부종 또는 두꺼운 조직을 고민해서 내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팔자주름 위쪽에 있는 흉살을 문제로 내원하십니다. 즉 광대 수술을 한 경우에는 입안 절개를 통해서 바로 팔자주름 위를 통해 접근을 하기 때문인데요. 절개가 들어가서 수술을 한 후에 다시 봉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흉 조직이 안쪽에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탄력이 떨어지면 뭔가 무겁고 처짐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게 흉살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시고 여러 가지 리프팅이나 거상 수술이나 지방 흡입을 받고 2차, 3차 흉살을 발생한 상태에서 이 치료를 위해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리 리프팅을 해도 흉 조직이 붙어 있어서 잘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흉 조직을 많이 감소시키고 치료하게 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흉살 치료가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됩니다. 흉살은 생긴 부위, 형태,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치료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10년이나 20년 전에 수술 또는 외상을 입은 후에 생긴 흉살도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의 기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흉살 치료 경험을 통해서 흉살 치료의 원칙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는 do no harm. 환자분에게 2차, 3차 부작용을 만들지 말자. 두 번째는 이미 손상되었던 조직에 과도한 열을 가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고주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말자. 이미 손상되었던 흉 조직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면은 일시적으로는 마치 부종이 빠지면서 치료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정상적이었던 남은 조직을 더 위축시켜서 실제로는 더 울퉁불퉁한 함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흉살 치료할 때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번째는 피부 근막, 지방층에 선택적으로 에너지 깊이를 조절해서 들어갈 수 있는 체해 충격파 치료입니다. 이 체해 충격파 치료는 단단해졌던 흉 조직을 부드럽게 해주고 주위에 림프와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심부 조직에 열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오히려 2차, 3차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없습니다. 체해 충격파 기기도 다양한데요. 저는 흉살 치료를 위해서 체해 충격파를 사용할 때도 오리지널 장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흉살의 깊이와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들어가는 강도 그리고 깊이, 에너지의 모양을 다 다르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리지널 장비는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깊은 층에 전달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장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사 시술입니다. 이 흉살 주사는 특별히 부위에 제약이 없는 것이 장점인데요. 아주 얇고 민감한 이 쌍꺼풀 라인, 눈꺼풀에도 아주 얇고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주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흉살에 스테로이드 성분을 잘못 받고 패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스테로이드로 인한 부작용이 있거나 유착성 흉살을 갖고 있는 경우는 체해 충격파로 유착을 부드럽게 풀어준 후에 해당 부위에 연어 주사 또는 PRP 주사 등으로 재생 성분을 주입해서 재생 효과를 더 높이는 주사 시술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부종 케어입니다. 초음파, 마이크로셀 케어, LED, 레이저 또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전신 순환 능력을 좀 향상시켜서 부종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흉살이 발생하면 외관상으로도 조직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층의 섬유화라거나 또는 신경손상, 근육손상이 발생해서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부뿐 아니라 지방층, 근막층, 근육층까지 아우르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국소 부위의 특정한 흉살 케이스 등을 소개시켜 드렸다면 오늘은 흉살의 정의와 형태, 생길 수 있는 부위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외에도 이 흉살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아 클리닉의 고정아 원장이었습니다.